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요, 지금 현재 용마 폭포공원 앞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역사 여행, 역사 탐방을 떠나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박경윤이고요. 두 분의 해설사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해설사 권용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설사 노태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 자, 용마폭포공원 하면은 사실 많은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정말 아름다운 공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저 진짜 깜짝 놀란 게 해설사님, 여기 뒤에 보이는 거 요거 있잖아요. 중랑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장. 네. 엑시트란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조정석 배우님이 막 클라이밍을 하는데 멋지게 올라가는 장면이 우리나라 어디에서 대체 촬영을 한 건가 싶었는데 서울 시내인 여기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용마폭포공원에 이렇게 멋진 경기장이 있다라는 거 일단은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돌아볼 탐방 코스 어떤 코스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좀 돌아보면 될까요? 용마폭포공원에서 쭉 출발해가지고 팔각정을 지나서 용마산 정상에 나옵니다. 정상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아차산 보루군들이 지나서 사가정 공원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소요 시간은 한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희 아침도 든든하게 먹었겠다. 한번 출발해 볼까요? 출발! 야, 진짜 이 폭포가 뒤에 딱 이렇게 있으니까는요, 가슴이 그냥 빵 하고 딱 뚫리는 느낌이 드는데 언제 봐도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아니, 해설사님, 이 용마폭포 사실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서울 시내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용마폭포공원은 1997년에 개장됐고요. 동양 최대의 폭포입니다. 높이는 51m고요. 공폭포가 3개가 있는데 왼쪽에는 청룡폭포, 오른쪽에는 백마폭포, 이렇게 3개의 인공폭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폭포가 이렇게 멋지게 물이 흐르면은 더 보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폭포가 흐르는 시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언제 오면은 정말 더 멋진 폭포를 볼 수 있다 이런 거 좀 있어요? 네. 매년 5월부터 8월까지 운영이 됩니다. 진짜 그때 딱 오잖아요. 그럼 네. 여기에서는 그 무더운 여름에 그 시원한 폭포수를 보면서 네. 한여름의 무더위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매년 가을에는 주민들과 함께하는 용마폭포 축제가 열립니다. 맞아. 저도 그 축제 진짜 해마다 오는데 정말 다양한 체험거리, 볼거리도 많이 있고 네. 그때야말로 진짜 여기 지역민들이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선생님 너무 궁금한 게 이게 인공폭포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폭포가 만들어지기 전에 여기에 뭐 자리하고 있거나 아니면 좀 어떤 모습이었을지 상상이 안 되는데 네. 네,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과거에는 서울시에서 도로라든가 건설에서 쓰이는 골재를 채취하는 채석장이었어요. 1961년서부터 1988년까지 27년간 채석장으로 있었던 곳입니다. 1989년부터 채석이 중지되면서 용마 돌산공원으로 개장해가지고 한 4년간 운영됐습니다. 네. 그 이후에 여기다가 인공폭포를 조성하면서 용마폭포공원이라는 이름 붙여서 새롭게 다시 개장을 해서 네.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야, 그렇구나. 이게 인공폭포지만은 정말 이렇게까지 멋있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리고 사실 가까이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행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멋진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정말 용마산 코스 한번 오르러 가볼까요? 시원하다. 야. 바람이 너무 좋은데요, 해설사님? 여기 중턱에 지금 이렇게 정자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8개의 각을 이뤄서 팔각정이라고 합니다. 예, 또 용마산정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래서 용마산 둘레길을 쭉 돌아서 여기 와가지고 한숨 쉬고 옆 밖을 보면은 우리 네. 중랑구 지역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너무 경관이 좋은 곳이에요.
만약에 이 팔각정이 없었다라면은 저는 아직까지도 다시 돌아서 내려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쉼터 그리고 팔각정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올라갈 힘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 코스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용마산 정상에 있는 용마봉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땀 좀 식히고 한번 올라가 볼까요? 네. 용마산 산부로 드디어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여기 높이가 어느 정도라고요, 선생님? 해발 348m. 와, 진짜 높아요. 높고 올라오는 길은 진짜 굉장히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이 경치는요 진짜 끝내준다라는 이 표현 말고는요 진짜 다른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용마산이라는 이 명칭 자체가 어떤 설화에서 좀 유래가 된 거라고 들었는데 어떤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 건가요? 네. 하나는 삼국시대 때 장사가 태어나면 가족을 모두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경계였던 이곳에서 장사가 될 제목의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모가 아기를 걱정하던 차에 용마봉에서 용마가 나와 아기를 태우고 다른 곳으로 날아간 데서 용마산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에는 조선시대의 산 아래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말 목장이 있었는데요. 용마가 태어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용마산이라는 이름이 생겨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와, 용마산 명칭에 대한 이 유래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용마산 산 보루잖아요, 선생님. 보루라는 것은 사실 조금 생소한데 어떤 의미예요? 적을 막거나 적의 움직임을 살피기 위해 주로 산 꼭대기에 만들어진 방어시설로서 점령지로서 일반인이 거주했던 산성과는 달리 교통로 확보를 위해서 주변 전망과 감시를 주로 하는 곳이었으며 여러 개가 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 아차산 능선을 따라 작은 봉우리마다 보루라고 하는 군사 유적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보루라는 시설이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네. 규모는 성보다 소규모 시설로서 고구려는 아차산을 중심으로 용마산, 망우산, 봉화산 등과 한강변에 이런 보루가 20여 곳이 쌓았습니다. 한 곳에 50 내지 100명씩 모두 1000명에서 2000명의 병력이 상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자, 저희는요 이제 아차산 사보루에 나와 있습니다. 또 용마산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차산 사보루에는 사실 옛날의 흔적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들었어요, 해설사님. 유물들도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다고 들었는데 아차산 사보루 어떤 곳인지 자세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남북으로 뻗은 아차산 능선의 북단 해발 285m 지점에 위치해 있는 아차산 사보루는 500년에 만들어졌으며 약 100명 정도 주둔했다고 합니다. 보루를 보면 성벽 안쪽의 건물터는 병사들의 생활에 필요한 온돌과 배수로, 저수로가 있었고 이곳에서 항아리, 명문 접시, 치루 등의 그릇과 투구, 찰갑창, 도끼, 하살촉 등의 무기와 낫, 새스랑 등의 농기구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아차산 일대가 사실 사적으로 지정이 되었다고 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1917년 조선 총독부에서 조사한 조선 고족 조사 보고서에 아차산에 장성이 있는데 백제의 유적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보루성들은 고구려의 남진 정책을 확인하는 중요한 지표로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에 맞설 수 있는 유력한 유적으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2004년에 사적 제450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등산하기에 가장 좋다는 용마산 오보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삼국시대 전쟁 때 전쟁의 요충지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자세한 얘기 좀 해주세요, 해설사님. 네, 가장 북쪽의 수락산 보루에서는 삼국시대 고구려가 만든 것으로 475년 고구려 장수왕 63년에
한강 유역에 진출한 후 551년 신라와 백제에 의해 물러날 때까지 사용되었습니다. 삼국시대 한강 유역은 백제와 신라에게는 중국과 교류할 수 있는 교통로로서 매우 중요하였고 4세기 중반 이후부터 남진 정책을 펼치던 고구려에게도 한강 남쪽 공략을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만 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이 아차산에 위치해 있는 약 20여 대의 보루들은 각각의 기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었어요. 그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북쪽의 수락산 보루에서는 남쪽의 아차산 일대가 잘 보이며 임진강 유역으로부터 양주, 분지, 중량천, 한강 유역에 이르는 고대 교통로를 감시하기에 적당합니다. 망우산 보루에서는 북쪽 의정부에 이르는 길목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역마산 보루들은 중량천 일대를 방어하기에 적당합니다. 아차산 줄기의 보루들은 앙숙청별을 방어하기에 유리합니다. 자, 오늘의 대망의 마지막 코스 사가정 공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바람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데이트하시는 분들에게 딱 안성맞춤인 공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공원에 대한 이야기도 또 빼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거예요? 2005년 4월 13일에 사가정 공원은 개장되었습니다. 서거정 선생님의 호인 사가정을 따서 사가정 공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7호선 보면은 사가정역이라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사가정역, 사가정공원 다 이 서거정 선생님의 호를 따서 지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서거정 선생님의 업적도 좀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었나요? 네, 서거정 선생님은 조선시대 문신으로 25세에 대가에 급제하여 집현전 박사라는 관직으로 벼슬을 시작했습니다. 세종에서 성종에 이르는 동안 69세의 나이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육조 판서와 대사헌, 대제학 등을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가정 공원에는 좀 곳곳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어떤 비밀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서거정 선생님의 시비가 띄엄띄엄 숨어 있습니다. 시비가 숨겨져 있어요? 네. 그러면은 산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시비를 찾아서 읽어보고 하는 재미도 있겠네요? 네.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이렇게 공원에 오시면? 공원에 오면은 네. 같이 무료해지기 쉬우나 서거정 선생님의 시비를 찾아서 읽으면 마음이 평화롭고 부드러워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저도 오늘 이 역사 탐방을 마치고 나면 공원 한 바퀴 쭉 둘러보면서 어디에 시비가 숨겨져 있나 한번 찾아오는 재미 느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역사 탐방 코스는 다 마무리가 됐는데요. 오늘 어떠셨는지 두 해설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참 즐겁고 좋았습니다. 음. 구민들이 모르는 그런 용마사연에 대한 해설도 해드렸고 이래서 여러 가지로 뿌듯합니다. 네, 해설사님은 어떠셨나요? 네. 아차산 사보루가 제 인상에는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중량구 보루는 흔적밖에 없는데 그걸 봤을 때 굉장히 부러웠고요. 좋은 여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역사 탐방을 하면서 사실 지금 딱 느끼는 심정은 시원한 찬물에 빨리 들어가서 샤워를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뭔가 스트레스도 근데 확 날아간 것 같고요. 굉장히 개운하고 또 오랜만에 운동도 해서 힐링이 따로 없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역사 탐방을 하고 싶다,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싶다, 힐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이 코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